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스피디한 촬영이 돼요. 얘가 스포츠 모드 할 때 최고 속도가 그 96km까지 시속 96km까지 나옵니다. 아, 이렇게 큰 기체가. 예. 그렇다라고 하면 얘는 진짜 위험한 거 아니에요? 밖에서 띄우려고 그러면? 그렇죠. 얘는 자격증이 있어야 물 수 있는 거예요? 아, 자격증이 있어야죠. 오래 전까지 법이 바뀌기 전에는 따로 자격증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얼마 전에 뭐 인천공항 그 여객기 회항 사건이랑 뭐 이런 사건들이 커지면서 그 우리나라가 이제 법률을 정했습니다. 드론 크기, 그러니까 무게에 따라서 우리 자동차 1종, 2종처럼 등급을 나눠갖고 2.5km 이상 기체를 비행할 때는 교육이라든가 자격증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됐죠. 2.5kg라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작은 거는 기체 무체 가볍습니다. 배터리 포함해갖고 1kg가 약 될까 말까 하는 무게죠. 가볍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기체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기체 등록을 안 해도 되고 누구나 그 온라인으로 교육만 받으면 날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기체 자체는 이제 무겁습니다. 얘가 한 4kg 좀 넘거든요. 그래갖고 얘네들을 날리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희도 이제 기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체 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동차 보호판 같은 거. 네. 그래서 이제 드론 실명제가 이제 우리나라로 시행하다 보니까는 여기 보면은 이제 기체 남바가 있고 그래서 정부에 이제 등록을 해서 기체 남바를 표시를 하고 이제 비행을 해야지 되는 거죠. 인스파이어 같은 경우 이제 자격증이 있어야 지금 이제 올 3월서부터 이제 운영이 가능한 이제 네. 그런 기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000만 원이 넘는 거를 일반인들이 몰기는 좀 어렵죠.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요새는 유저들이 많이 꽤 됩니다. 우리나라 유저들. 아, 그래요? 네. 이 비싼 기체를? 네, 많이. 특히 이제 좀 경제력이 되시는 어르신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카메라를 사도 최고급으로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초보자들도.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니까. 그래서 중고장터에 요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네. 이거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시면 중고를 알아보는 것도 그렇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행 몇 번 안 하고 AS기가 남아있는 이 중고 물품 사기에는 최적인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기체도 떨어지죠. 네, 떨어집니다. 떨군 적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기체를 제가 촬영할 때 진짜 신주탄이 모시고 다니듯이 모시고 다니셔가지고 이게 또 비 올 때 촬영 여기 물 들어가면 망가지죠. 웬만한 악조건 속에서는 뭐 부슬비 정도는 이겨냅니다. 얘는. 아, 예. 워낙 비싼 기체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얘 떨어지면 아작나네. 어떻게 떨어지냐에 따라 틀리긴 한데 구조가 카메라 그 지지대 짐벌 구조가 좀 취약한 편이라 저 카메라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카메라 부분이 좀 많이 망가집니다. 아. 그러니까 연결되는 부위라든가 이런 짐벌 부분 떨어졌을 때 예, 예. 가장 먼저 타격받는 데가 카메라. 예, 카메라일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추락하는 경우가 박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뭐 이제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서 카메라 화면만 보고 비행을 하다가 옆으로 비행을 하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장애물에 걸려서 나뭇가지에 걸린다거나 아니면은 전선에 부딪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 후진할 때 네. 장애물이 근처에 있으면 어떤 소리로 감지를 해주잖아요. 네, 네. 그런 기능은 없네요. 있습니다. 이제 얘는 이제 세 방향에 이제 센서가 있는데 전방에 이제 초음파 센서가 있어서 전방 장애물을 감지를 하고 위아래. 아, 위아래? 네, 위아래를 감지를 합니다. 그러면 네. 좌우는? 좌우는 없습니다. 감지가. 아, 그럼 결론적으로 촬영을 하다가 네. 벽 같은 데 딱 갖다 박으면 프로펠러가 이제 한두 개 나가겠죠? 나가면서 떨어지는 거죠. 그대로 추락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드론 뭐 프로펠러가 한 8개짜리도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 거 한두 개 나가도 괜찮아요. 얘네는. 그런 애들은 한두 개 정도 나가도 어느 정도 자세 유지는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만 나갔다. 예, 추락해요? 그렇습니다. 아, 얘는 4개가 모터가 이제 4개밖에 없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라도 나가게 프로펠러가 하나라도 부러지거나 아니면 모터가 불량이 나서 고장이 난다 그러면 바로 추락합니다. 얘는 쿼드콥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옥토나 헥사 아닌 이상은 떨어집니다. 결론적으로는 네. 드론은 4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요새는 3개짜리도 있어요. 역삼각형으로 해갖고 3개짜리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뭐 특수 목적이기 때문에. 인스파이어는 사이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증이라든가 드론 뭐 이런 거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법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거나 그럴 때 이런 몇 가지 준수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주거든요. 그래갖고 기체 신고부터 자격증의 등급에, 그러니까 1종, 2종, 3종, 4종에 따라서 무게,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할 수 있는 교육 부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비행을 할 수 없는 금지구역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군부대 지역이라든가 공항 근처, 뭐 이런 데는 또 이제 서울 시내 부분, 뭐 이런 데는 금지구역이 서울 정해져 있죠. 같은 데는 대부분 이제 금지구역으로 제가 알고 있고. 서울도 한강공원이라든가 도심지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비행 승인을 득하면은 가능합니다. 최고 난이도가 높은, 그러니까 허가 받기가 어려운 데가 광화문, 청와대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무래도 중요 시설이 있기 때문에 특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물론 야간 비행도 안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야간 비행도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다면 야간 비행은 가능해요? 야간 비행은 기종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몇 가지 서류 제출 및 그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 여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따로 서울지방항공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기체를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야지 됩니다. 가서. 예. 한 번만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쭉 받아요? 아니요, 비행할 때마다 허가 받을 때마다. 야간 비행이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어디예요? 거기가 위치가? 저 김포공항 옆에 그 근처에 있습니다. 강서구 쪽에. 그러면 부산 사는 사람이 야간을 촬영하고 싶어. 예. 그럼 글로 가야 돼요? 아니요, 부산 쪽에. 부산 쪽에. 네, 그쪽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당연히 야간에 비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니까 그렇죠. 당연한 절차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제도가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면도 없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분단 국가고 여러 가지 중요 시설들 때문에 아직은 이 드론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센 편이죠. 센 편이고. 예. 만약에 그 촬영 허가를 내가 서울 시내 한강공원에서 띄고 싶다. 네. 그럼 어디에 들어가야 되나요? 도로교통공단 산하에 보면은 드론 항공 그 신청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drone.onestop.go.kr이라고 그래갖고 비행 승인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촬영 신청 두 가지를 해야지 됩니다. 비행 신청, 촬영 신청? 예, 두 가지를 해야지 됩니다. 왜냐면은 목적이 없는 비행은 절대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행 허가를 할 때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근데 거의 다 촬영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촬영 그 신청까지 해서 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촬영하는 곳에 군부대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쪽 관할 군부대에서 담당관이 나와서 영상 검열을 합니다. 서울도 감독관이 나오는 데가 이제 여의도 지역이라든가 그쪽에서 비행할 때는 감독관이 항상 나오셔갖고 수방사에서 나오셔갖고 같이 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 왜냐면은 여의도에 우리 군대 시설들이 다 있잖아요. 뭐 방공포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IFC인가요? 예. 그런데 이제 있으니까 그런 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검열을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화문 주변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있어서. 예. 그래갖고 그런 데는 항상 감독관이 이제 영상 검열을 합니다. 뭐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청와대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광화문이죠. 광화문 같은 경우 일반인은 촬영이 그렇게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의도나 이런 데가 아까 감독관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 출장비를 제가 대줘야 되나요? 아니요, 출장비는 따로 필요 없고요. 이제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도 이제 수차례 비행 촬영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수도방위 사령부. 수도방위 네, 사령부. 네, 수방사에서 근무하시는 장교분들, 예, 군인입니다. 그래서 그 특전사분들도 있고 주임원사 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신 분들이 나와서 봅니다. 그래서 군인 신분이시니까는 음료수 한 잔 드려도 안 드시더라고요. 커피 한 잔 드려도 안 드시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촬영이 있어서 이제 점심 식사를 좀 같이 먹을까 해서 이제 대접을 해드릴까 했는데 그냥 알아서 드시고 오시더라고요. 따로 비용이나 뭐 이런 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여의도가 이제 차량 주차가 이제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차비도 그냥 알아서 비용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본인들이. 자주 촬영할 수 있는 여의도만 하더라도 네. 드론 촬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다라고 봐야겠네요. 좀 약간 그 서류 등록 이제 그 신청하고 승인 받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이제 수차례 좀 하다 보니까는 크게 어렵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벤치 맞은 적도 없고. 그럼 최소 내가 여의도에 촬영을 하겠다라고 네. 마음을 먹었으면 얼마 전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 우리나라 이제 공공기관 이제 처리 그 공공문서
이제 그 처리 기한이 다 있습니다. 그래갖고 최소 일주일 전, 일주일. 네, 7일의 그 업무 시간이 있었는데 요새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이나 비행 신청 최소가 3일 전에만 이제 신청을 하면은 비행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같은 경우에는 비행 촬영은 기본적으로 일출, 해 뜨고 나서 그다음에 일몰, 해질 때까지입니다. 아침부터 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날 꼭두 새벽부터 날리는 건 아니니까 수방사에서 이제 연락이 오면은 그때 이제 시간 조절을 해갖고 만나서 비행 촬영을 하면 되는 거죠. 촬영 신청이라든가 자격증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하는 드론이 제가 봤을 땐 요건 것 같아요. 그렇죠. 요 기체가 요거는 한 가격이 한 얼마 정도? 요거는 이제 DJI사의 이제 매빅 에어 2 두 번째 모델인데 따끈따끈합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가을에 이제 출시된 이제 신상인데 최신 기종. 네, 그 전에 기존의 이제 단점들을 많이 보완을 해서 이제 나온 기체죠. 그래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단점이 보완이 된 거예요?